25년 새해 첫 거래일입니다. 그래서 개장 분위기 먼저 보기 전에 올해 증시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먼저 좀 여쭤보려고 해요. 앞서서 이제 제가 브리핑에서 증권사 상하단 밴드 이야기했었고 가장 낮은 게 2,100선, 그리고 상단 밴드로는 가장 높은 게 3,200선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팀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전반적인 흐름 좀 예측하고 계실까요? 네, 우선은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상저하고의 이제 전형적인 이런 패턴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뭐 2,100 말씀을 주셨는데, 저 역시도 이제 하단은 조금 2,200선까지는 조금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상반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환경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상반기를 상당히 조금 안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 이제 우리가 조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아직까지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정치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해결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좀 노이즈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전히 좀 환율입니다. 환율이 여전히 1,450원대 이상에서 지금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 네, 이렇게 보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우리 증시의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환율이 이렇게까지 상승한 데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지만 지금 뭐 일본이라든지 영국 쪽에서는 또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을 또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엔 금리 인하 기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상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주변국들과 대비했을 때 이제 기준금리 격차가 상당히 좀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들도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와 대비했을 때도 사실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원화 약세로 좀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아직 큰 게 안 왔습니다. 그래서 1월 21일부터 또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어떠한 정책이 상당히 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불확실성도 좀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한 가지 확실한 부분들은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한 건 우리가 좀 피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제 관세 부과를 좀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이제 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우리 이제 2024년 상반기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부분들이 지금은 조금 우려감으로 바뀐 시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 모든 부분들이 단기간에 좀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이제 2024년 하반기와 같은 흐름들이 상반기까지는 조금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단번에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제 하반기쯤에는 조금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뭐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어떠한 세부안을 내놓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확실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좀 강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간밤에 또 미증시를 좀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미증시도 이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좀 저버렸던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향들을 이제 우리 증시도 오늘 조금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흐름들이 나쁘진 않습니다. 코스피도 뭐 2,400선 회복을 좀 시도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조금 수급에 대한 부재가 상당히 아쉽다라는 점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우선은 이제 상반기 때 하단은 2,200선까지는 한번 좀 열어놓고 준비를 조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고환율이 계속해서 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수출주 쪽에 초점을 좀 맞출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수출주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업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관세에 있어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전 조선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에 대놓고 지금 뭐 트럼프 쪽에서 우리나라와 지금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 우리가 일명 트럼프 리스크라고 불리우는 그런 업종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엔터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식품 쪽도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선은 이제 그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관세에 대한 압박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조금 중장기적 관점으로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조금 피해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3월부터 공매도가 또 그렇죠. 네, 재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이제 공매도 비중이 높은 대형주단에서 또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투자 심리가 결국에 이제 중형주나 이제 소형주 쪽으로 쏠릴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공매도 비중이 대형주 쪽이 상당히 좀 많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해지하기 위해서 항상 이제 중소형주 쪽에 이제 수급이 몰리는 과거에도 이런 경향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이에 따라서 상반기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훨씬 더 강세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단 안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특히나 이제 조선업, 네, 기자재 쪽도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엔터라든지 추가적으로 이제 식품 업종도 한번 아울러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도 마찬가지로 상저하고의 흐름을 예측을 좀 해주셨습니다. 하단은 2200선까지 열어두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주셨고요.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1월 20일에 취임을 하게 되죠. 이 이후에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에 따라서 우리 관련주들도 좀 피해 혹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단에서 수익성 방어가 조금 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생각보다 그래도 좀 떨어지는 모습이긴 해요. 지금이 1,469원 70전 수준에서 거래가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말씀해 주셨던 1,450원 선은 또 넘은 채로 지금 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 지금 1,500원 더 넘어서서 막 1,600원 이야기도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예상치를 어느 정도까지 상방을 열어둬야 되는지 궁금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또 반대로 내려와 줘야 외국인 수급도 좀 붙을 수 있을까요? 이건 사실 우리가 함부로 예단은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일단 형태로 보면은 그래도 1,500원 이상은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1,600원까지는 사실상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사실 외환위기 때도 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1,600원까지 가기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1,410원, 20원, 1,400원만 넘어가도 이제 보통 고환율인데 지금 이게 기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1,410원까지만 내려와도 어느 정도는 좀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변곡점은 당연히 이제 1,450원 밑으로 떨어질 때 1,400원 초반대까지는 조금 내려와야지 그래도 우리가 1,400원 이하대를 뚫고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1,400원 초반대가 1차적으로 좀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의 흐름들 보면은 여전히 이제 1,450원대에서 등락폭은 조금 있지만 이게 쉽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조금 느낌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어찌됐든 이제 취임 이전까지는 1,400원 이하로 떨어지긴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세부적인 어떤 정책안들이 또 나오게 되고 통화 정책이 좀 만약에 변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환율에 대한 어떤 달러 약세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시기가 당장에는 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세부적인 정책안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경제적인 여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섣불리 뭐 지금 판단하기엔 상당히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 자체가 저는 불확실성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사실 가장 싫어하는 게 또 이제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 모든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해결이 되고 안정권에 진입을 해야지만 환율도 조금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중국 규제를 상당히 좀 압박을 할 것으로 또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트럼프 1기 때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미중 무역 전쟁을 계속 했었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우려감들도 조금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연도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시장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자체가 상당히 좀 높아질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또 어떤 노이즈에 의해서 하락을 하고 이런 패턴들이 조금 반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 이제 그런 증시에서는 이제 한쪽으로 업종별로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일어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거에서 그나마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섹터는 저는 여전히 좀 조선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